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교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굿TV가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낸 의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소어리움 방건태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이 최근 불의총서 5건을 새로 발간했습니다. 나도래 선교사 등 한국기독교 전파에 힘쓴 평양 숭실 출신 인물들의 평전을 엮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굿TV는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굿TV 연중 특별기획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그 두 번째 편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성도수가 급감한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상호 교수가 사회로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를 비롯해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 강남대학교 백소용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출연진들은 성도수 감소 현상과 그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내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떤 자기 소속감의 공동체를 찾기 어렵고 그런 식으로 힘들어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며 교회 출석률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현재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던 기존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로 현장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이들 중 대다수는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일명 가난한 성도가 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기존 교회에 대한 좀 불만족,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성도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교회라는 틀에 얽매이거나 구속받기 싫어하는 이런 이제 정서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말하는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출연진들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위기를 우려하면서도 예배가 회복되고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자며 입을 모았습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 모이게 될 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굿TV가 사회와 교회의 치유 회복을 위해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 제2편은 오는 13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연합예배를 진행했는데요. 예배 참석자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예배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를 위해 세계 교회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회협은 이날 예배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배포해 교회마다 시간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살려내고 평화 공전의 여름을 일구며 상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거두기 위해 결코 좌절하지 말고 고난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갑시다.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길은 통일로 가는 방편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의 민족을 회복하는 통일임을 꼭 기억해요. 이날 예배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공동기도문을 토대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평화와 종전,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예배 인원 제한,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패션 아이템에 담긴 메시지가 복음이라면 어떨까요? 십자가와 사랑, 구원 등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낸 의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소어리움 방건태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사무실 벽면을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티셔츠들이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면 아가페, 구원처럼 모두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를 활용한 디자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기독 패션 브랜드 소어리움의 제품들입니다. 방건태 대표는 십자가처럼 기독교를 상징하는 디자인들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를 의류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패션에 기독교의 가치를 담으려던 시도가 새로운 브랜드가 된 겁니다. 업체명 소어는 영문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리움은 전시관이란 뜻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브랜드가 되자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고요. 그것 진짜로 십자가랑 예수님 디자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소어리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소어리움은 트렌디하면서도 친숙하게 와닿는 디자인으로 비기독인들을 전도하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가치관과 메시지를 패션에 녹여 일반인도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방 대표는 직접 제작한 의류가 교회 찬양팀이나 단체, 전도에 활용될 때 보람을 느낀다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은 그런 브랜드라고 맨날 소개를 하는데 저희가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전도용으로 이걸 구매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교회에서 찬양팀이나 아니면 청년부 이런 식으로 공동체들 단체티로도 구매해 주시거든요. 사실 그럴 때 가장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방 대표는 복음을 전하는 옷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담아내 크리스천 젊은 세대 문화를 주도하고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고 싶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이 부리총서 5권을 새로 발간했습니다. 숭실대는 지난 2016년부터 숭실대의 뿌리를 잃은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평양 숭실 출신 기독인들의 평전을 간행해 왔는데요. 이번 책들은 나도래 선교사 등 한국 선교에 힘쓴 기독인 5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도래, 모일이, 오코열, 손정도, 조만식. 숭실대의 근간을 이루고 한국 기독교 전파에 힘쓴 기독인들입니다. 숭실대는 최근 이들의 삶을 담아낸 부리총서 5권을 발간했습니다. 부리총서는 숭실의 역사가 시작된 평양 숭실의 교장과 선교사 평전과 관련 교육 자료들을 엮은 책으로 뿌리를 뜻하는 옛말 부리를 붙였습니다. 새로 발간한 책들 중에는 평양 숭실대 교장을 지낸 나도래 선교사와 모이리 선교사의 삶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숭실대가 1897년 평양에 설립된 후 일제의 신사참배겁으로 폐교당할 때까지 학교를 이끌었던 설립자 베어드 선교사를 시작으로 평양 숭실 5대 교장의 평전이 완성됐습니다. 5대 교장에 대한 시리즈가 일단 마무리됐다. 서울시대를 열었던 오코열 선교사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평양 숭실 출신의 손정도 목사님이라든지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평전을 했다. 숭실대는 관련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숭실 출신 인물에 국한하지 않고 기독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친 기독인들로 선정 범위를 더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이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숭실대는 내년 1월 소환론 아네리 선교사 등 6명의 평전을 추가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는 1987년과 함께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가 됐습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는 1987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올 장마는 중부지방 기준 지난 6월 24일에 시작해 이날까지 이어지면서 33년 만에 장마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해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제주에 이어 중부지방도 역대 최장 장마 기록에 점차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장마 기간이 가장 길었던 해는 2013년 기록한 49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 격차가 더욱 좁혀진 가운데 한때 통합당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에서 7일 전국 성인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2%포인트 내린 35.1%, 통합당 지지도는 2.9%포인트 오른 34.6%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특히 당정청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난 5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34.3%, 통합당 36%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해 관심을 모았던 필승코리아 펀드가 출시 1년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나 글로벌 경제력, 성장성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출시됐습니다. 펀드를 출시한 NH 아문디 자산운용 배영훈 대표는 우리나라의 기초산업 육성이라는 염원을 담아 펀드를 출시했다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조성한 기금을 관련 연구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0대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4대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2월 잔액 자료를 보면 20대 잔액은 지난 5월 332억 원으로 3년 전에 비해 87% 증가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 잔액 증가율은 20대가 가장 가팔랐고 60대 이상, 30대,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대규모 연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1년 동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 맥주와 승용차 등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2억 5,257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4%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68만 5천 달러로 1년 전보다 84.2% 줄었고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은 5,235만 2천 달러로 51.6%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우울감과 피로감 해소를 위해 특별 여행 주간을 추진하는 등 심리 지원 대책 강화에 나섭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 대책을 논의,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한 슬로건을 선정해 캠페인으로 알리는 한편 오는 10월에는 특별 여행 주간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빈곤국에 $3 미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지구촌 백신 공급 연대인 세계 백신 면역연합과 인도의 백신 제조사 세럼 인스티튜트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중하위 경제국 92곳에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재단이 백신 생산과 유통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은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780억 원입니다. 미국 최대 오토바이 축제가 코로나19 우려에도 예정대로 개막했습니다. 사우스 다코다주 소도시인 스터지스에서 개막한 스터지스 모터사이클 랠리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내 최대 규모인 25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제에 고급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한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축제가 끝날 때까지 집거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터지스 당국은 행사를 막을 순 없다며 주민들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폭우 속에서 공항에 착륙하던 인도 여객기가 활주로에 충돌하면서 동체가 두 동강 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18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코로나19로 해외에 발이 묶인 인도 자국민을 태운 특별 항공편이었습니다. 인도 당국은 탑승자 190명 가운데 조종사 등 18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중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한 공항 활주로가 언덕 위 가파른 경사면이었다는 점과 기상 악화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악지대의 대규모 빙하 붕괴 우려로 주민과 관광객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붕괴 위험이 있는 빙하의 규모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00개의 물에 해당하는 5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경찰은 빙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관광객 수십 명에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빙하 붕괴 경보가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이유로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 탈레반 강경 죄수 400명을 석방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탈레반이 탈레반 죄수 5,000명과 탈레반의 포로로 잡힌 아프간 정부군 1,000명을 교환키로 한 평화 합의에 따른 겁니다. 아프간 정부는 순차적으로 죄수 4,600명을 석방한 뒤 마지막까지 남았던 강경 죄수 400명을 지난 9일 석방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수십 명의 아프간인과 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를 저지른 인물들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탈레반 구제는 국가 반역이라며 죄수 석방에 반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성은교회 김윤옥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최근 연이은 폭우로 전북 군산 서수면 석술이 군산 성은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가 산 밑에 있어 산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예배당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교회에선 임시로 의자와 강대상 등을 옮겨놓았지만 계속되는 비로 추가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폭우 피해로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비가 완전히 그쳐야 본격적인 복구가 가능한 상태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3.1교회가 미래자립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해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에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절기헌금을 전액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3.1교회는 이번 기탁금도 맥주감사 헌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송태근 목사는 공교의 의식을 갖고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며 교회자립개발원 기탁금과 별도로 상황이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2021년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을 앞두고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30년사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자임을 명시하고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월드비전이 갑작스런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레바논 베이루트 지역에 5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번 사고로 임시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과 생활용품 및 위생용품을 제공하며 피해 입은 주택의 보수도 도울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역대급 폭우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물에 잠긴 교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차원의 연합적인 지원과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